안녕하세요.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AI 텐베거 투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고요.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머니 무브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을 생산성이 높은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AI 혁신을 일으켜보자. 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기존에 예금에 묵혀두고 있던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많이 끌고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제 그 ETF라고 하는 툴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TF 쪽 자금이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그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는요, 보통 우리가 PC라고 하면 프로세서가 있죠. 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자, 이 속도를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어디에서 불러오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라고 하죠. 예전에는 HDD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 덩어리를 스토리지로 만든 게 SSD,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불러오는데 그것도 프로세서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가 프로세서 속도를 못 따라오다 보니까 병목이 생기죠. 그 사이에 D램이라고 하는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게 D램을 중간 버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제일 윗단에 보면 프로세서, D램, 낸드 플래시,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그냥 가성비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대비해서 조금 비싸지만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바꿔서 대체해서 쓰자, 이런 컨셉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ICMS라고 하는 메모리지를 별도로 공개해줬죠. AI의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별도 메모리인데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고 하죠. 여기에 굉장히 고성능의 SSD가 필요해진 겁니다. 고성능의 낸드가 필요해진 거죠. 그게 결국 1월부터의 낸드 호황을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 이런 것들만 담당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챗봇, 그죠? 우리가 이제 채팅하는 정도의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뽑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AI가 이제는 현실 세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차의 두뇌가 되거나, 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이전트 AI, 이제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장기 기억,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게 그동안에는 별로 어떤 그 용량도 크지 않고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따로 특별히 메모리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베라 루빈 아키텍처부터는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로 인해서 이 장기 기억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ICMS라고 하는 별도 스토리지 공간을 만든 겁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HBM4부터 상당한 약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주도권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HBM4를 계기로 HBM4E, HBM5부터는 뭔가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3 12단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85%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두 회사가 합쳐서 한 15% 담당을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올해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뭐 많게는 70%, 적게는 한 50% 정도를 담당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20에서 30% 담당할 것 같고, 마이크론은 아예 납품을 못하거나 아니면 한 15% 정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빅 사이클이 보통 물량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투자를 많이 하고 그 투자가 결국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 효과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AI 혁명 같은 경우는 과거 양상하고 좀 다릅니다. 물량, Q가 주도하기보다는 P, 가격, ASP가 주도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DM 업체들, 메모리 3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밑에 이제 낙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부가 메모리를 만드는데 병목이 되는 기술을 쥐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원 오브 댐에 그냥 평범한 아이템을 하는 회사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네트워크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칩을 뭐 엔비디아 GPU나 HBM들을 단일 칩으로 쓰진 않죠. 다 지금 수십만 장씩 엮어서 써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종 칩을 연결하는 기술들이 중요해집니다. 뭐 우리가 TSMC 코어스라고 하죠. 칩온 웨이폰 서버스트레이트. 자, 이런 것처럼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엮어주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쪽에 어떤 핵심 기술, 이거를 이제 TSV라고 하는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식각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뭐 구리를 채우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칩하고 칩을 붙이는 서멀 컴프레션 본딩,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쪽의 기술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수요를 잡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 관련된 수요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이제 기판이 이종 칩을 연결하다 보니까 기판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기존에는 가로 세로가 한 80mm, 80x 80 정도 쓰다가 이제는 100x 100. 우리 그 AI 가속기라고 하는 건 대부분 100x 100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120x 120, 그리고 140x 140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데, 대면적이 되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유리 기판, 유리 기판이 또 적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순탄하진 않다. 그 사이에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업황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이 올 중순쯤에는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 좋다라고 보는 거는 결국 올해 업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반도체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업황으로 상반기까지는 주가 랠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올 하반기 주가는 그러면 내년 업황을 땡겨와야 되는데, 내년 업황이 올해 업황보다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로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전히 대형 주도주가 밸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싼 것들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 향후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것들이 대형주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